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위증교사,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먼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줘 1,3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2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주고 임대아파트 비율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의 스마트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 대북 사업 추진 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과 기금 지원을 해주고 동행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비용을 대납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 대표의 과거 검사 사칭 사건 재판과 관련해 관련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단식 상황을 의식한 듯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는 입장을 별도로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23일 만에 다시 검찰에 나온 이재명 대표. 열흘 전 단식을 하며 내건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 주 후반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도착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합니다. 이달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이번엔 다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약속한 데다 또다시 부결할 경우 총선 7개월을 앞두고 방탄정당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측 한 인사는 SBS에 이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려면 이 대표가 먼저 압도적 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내고 가결 후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론 부결 의견이 여전한 데다 단식으로 동정론이 확산하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마당에 국민 주권과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가 유감 표명 한 번 없이 정치 탄압만 반복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은 영원히 가둘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수원지검을 찾은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열흘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번이 대표 취임 후 5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정치 공작을 운운하며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뜬금단식으로 의료진까지 대기하게 만드는 민폐 조사를 받는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4번째 검찰에 나왔습니다. 성남FC와 대장동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민우 기자, 먼저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40분 검찰에 나와 지금까지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이 대표는 정권 실정을 가리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검찰청 근처에선 이 대표 지지와 반대 집회도 열렸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조사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뭔지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의혹의 핵심은 2015년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4단계 토지 용도 변경과 성남시의 사업 불참, 임대 아파트 물량 90% 축소 등의 이 대표의 관여와 지시가 있었느냐입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가 선대본부장 출신 김인섭 씨의 로비를 받고 민간업자에겐 특혜를, 성남시에는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토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거였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대표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벌써 올 들어 이제 4번째 검찰 출석인데 검찰이 추가로 더 조사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5번째 검찰 출석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소환 시기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공판 이후 이달 말쯤으로 전망됩니다. 수원지검 조사 이후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묶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듯 이번에도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을 묶어서 다음 달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강민우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사상 첫 체포동의안 표결일. 긴장감이 감도는 본회의장을 여야 의원들이 채운 직후 한동훈 법무장관이 15분 이상 체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국회법에 규정된 5분간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 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무기명 투표가 끝나고 이어진 검표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표기가 불명확한 용지 2장이 발견돼 이를 부결표로 볼지 무효표로 볼지를 놓고 결과 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 표는 부결, 다른 한 표는 무효로 결정한 뒤 나온 결과는 여야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려면 297명의 과반,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표가 그에 못 미친 겁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반대표는 138표에 불과해 30명 이상이 이탈한 걸로 추정됐습니다. 반대 138표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부결 때 나온 161표에 23표나 못 미칩니다. 표결 후 이 대표는 체포 동의를 부결해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탈표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내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해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부결은 됐지만 사실상의 체포동의안은 철회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압도적 부결을 공언했던 민주당 예상과 달리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